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축구 뉴스에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한민국과 튀니지 간의 흥미진진한 경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환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이강인과 김민재의 빛나는 순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59 감독은 과연 경기 중 상대 전술을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긴 한 걸까? 없는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이강인의 멀티골과 황의조의 쐐기골이 터져 4대0 완승을 거뒀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7개월 만에 안방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경기 전부터 여러 변수가 있었다. 에이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부터 사타구니의 불편함을 느꼈다. 귀국 후 3일 연속 팀 훈련에서 빠진 손흥민은 결국 튀니지전 결장했다. 손흥민은 챔스를 안 뛰어 덜 피곤하다고 발언한 뒤 영국 언론의 문매를 받은 클린스만이 결국 토트넘 눈치를 봤다. 대표팀 공격 전술을 책임지는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 코치는 모친이 위독한 상황으로 12일에야 대표팀에 합류했다. 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도 세계적 공격수 출신이다. 공격 전술은 클린스만이 짜고 수비 전술은 차두리 코치가 짠다.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짰다. 최전방에 조규성, 이선에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섰다. 박용우와 홍현석이 공수를 조율하고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포백이었다. 골키퍼는 김승규였다. 전반전 내내 한국은 슈팅다운 슈팅 한 번 못해보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강인이 세컨톱으로 나섰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 이강인이 전방으로 올라가니 그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스루 패스를 살릴 수 있는 장면도 없었다. 손흥민의 결장으로 측면에서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조규성의 머리만 보고 무리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많았다. 30분 넘게 공격이 지체됐지만 클린스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답답했던 선수들이 직접 공격 전술을 바꿨다. 이강인은 후반전 이재성과 포지션을 바꿔 오른쪽 측면으로 빠졌다. 이때부터 한국 공격이 살아났다. 이강인이 측면을 흔들었고 계속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균형이 무너지자 다른 쪽 공격도 살아났다. 이강인이 터트린 두 골은 순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만든 골이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첫 골을 뽑았고 환상적인 개인기로 추가골까지 만들었다. 상대 자책골로 기록된 김민재의 세 번째 헤더골도 이강인이 올린 크로스였다. 이강인이 클린스만을 구한 셈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클린스만이 지시한 전술적 변화가 이강인을 살린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경기 후 이강인 본인이 직접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강인은 감독님께 하프타임에 포지션 변경을 요청하니 들어주셨다. 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신 감독님과 재성이 형에게 감사하다. 팀 승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결국 클린스만이 지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알아서 전술을 짰고 클린스만은 한 것이 없었다. 유연하게 선수들 요구를 들어준 것이 클린스만의 유일한 장점이었다. 경기 후 클린스만은 이강인이 축구 선수가 아닌 연예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연예인은 골을 넣지 않는다.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겸손하고 배고프게 축구에 집중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느닷없이 이강인의 연예인병을 걱정했다. 한국은 이 제17일 수원에서 베트남을 상대한다. 베트남이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클린스만은 이강인 연예인병 걱정 대신 베트남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헤어초크 코치가 복고했으니 공격 전술은 다시 그의 담당이다. 다음 뉴스. 한국 축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휘봉과 보호막이 바로 뒤기의 클린스만호를 구해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팀을 구한 것은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인데 그는 독일 출신의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의 지휘하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들은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하며 2승에 성공한 클린스만호는 지난달에 영국 뉴캐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연승은 17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 상대로 2차전을 치르게 될 만큼 더욱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골든보이로 알려진 이강인과 임시로 주장을 맡은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 격차에서 보여진 팀의 주력 선수들은 강력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날 대표팀의 공격 주도권을 견고하게 잡으며 전반적으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에 45분 동안 이강인은 전주 현대의 문선민과 교체될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소화하며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공격 스타일은 특히 눈에 띄었는데 그는 특정 포지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그의 섬세한 플레이는 에너지가 고갈된 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후반 22분에 팀의 골을 넣는데 기여한 그는 상대편의 자책골로 점수를 더해 나갔습니다. 세트피스 전담 키커 이강인이 매우 빠르고 정확한 오른발 코너킥으로 팀에 기여하며 김민재는 높이 뛰어오르며 튀니지 수비수를 넘어서는 골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재 역시 마찬가지로 탁월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나갔을 때 과감하게 주장 역할을 맡았고 그의 움직임은 상대팀을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세리에 A와 이번 시즌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의 탁월한 수비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나 그는 탁월했으며 공격 가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정확한 헤더를 볼에 맞추어 상대팀의 자책골을 유도하였고 전방으로의 활발한 전진과 빠른 볼 배급으로 공격의 시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활동력과 기여도를 통해 클린스만호는 이어지는 승리를 이루었고 그랬더니 그들은 이번 대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출전 시간에 대해 항상 고민하였으며 이강인은 그의 모든 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승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이번 경기가 아주 특별한 밤이었음을 인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항상 최선을 다해 승리를 돕고 싶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김민재 역시 마찬가지로 활약이 빛났습니다. 그는 과감한 전진과 날카로운 볼 배급으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헤더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였습니다. 무실점을 기록한 김민재는 주장 완장의 부담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비 밸런스를 신경 쓰고 있다. 골에 기여한 것보다 무실점이 더 좋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그들 모두에게 특별했던 것으로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튀니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클린스만 감독 아래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김민재의 빛나는 플레이는 모든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이러한 환상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축구 뉴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많은 흥미진진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